의정부를 뿌듯하게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뿌듯하다 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 검색해 봤더니요. 기쁨이나 감격이 마음에 가득 차서 벅차다 라고 적혀 있네요. 살아가며 참 좋은 단어들을 듣게 되거나 경험하게 되면 기분이 참 좋아지는 걸 넘어서서 행복해지곤 하는데요. 그중 하나가 뿌듯하다라는 감정인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뿌듯함을 느껴보는 시간 함께 하시는 건 어떨까요? 뉴스에서 감동적인 소식이 나왔는데 그 좋은 일을 한 사람이 우리 지역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을 때 나도 모르게 어깨에 한 뼘씩 뽕이 으쓱 차오르곤 하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의정부시에도 그런 좋은 분들의 이야기가 들려오곤 하는데요. 그 이야기들을 모아서 전해드리는 시간. 의정부를 뿌듯하게 하는 사람들. 줄여서 의정부 뿌사의 이야기를 전해드릴 저는 써니 안나입니다. 텔레비전 뉴스를 보면 시민 인터뷰를 할 때요. 어디에서는 누구씨 라고 표시하거나 소개하곤 하는데요. 왜 꼭 소개를 할 때 사는 곳과 이름을 얘기할까? 어렸을 때부터 참 궁금했었어요. 지금도 아직 그 정확한 답을 찾지는 못했지만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그만큼 살고 있는 곳을 떠올리면 그 사람의 생활 환경이 어떻겠구나 라고 어느 정도는 그림을 그릴 수 있겠다는 상상 말이에요. 작년 8월 기억나시나요? 수도권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었는데요. 이 재난 상황에 여러 곳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좋은 일을 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셨죠. 8월 9일에는 시간당 8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용현동 일부 도로에 순식간에 물이 차올랐다고 합니다. 다음 날인 10일 오전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동네 배수로 뚫어주신 아저씨 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는데요. 전날인 9일에 1시간 정도 운동하고 집에 가려고 했는데 밖을 보니 갑자기 물바다가 됐다. 1시간도 안 되는 사이에 물에 잠겨서 근처 상가까지 물이 넘치고 난리가 났다. 라고 작성자분이 당시의 상황을 전했는데요. 글과 함께 올린 사진을 보면 의정부 용현동의 한 도로의 일부가 얼음 무릎 높이까지 잠긴 모습이었습니다. 차들은 바퀴가 반쯤 물에 잠긴 채 조심스럽게 운행하고 있었고요. 시민들은 흙탕물을 헤치면서 걷거나 잠시 높은 지대에 멈춰서 있었습니다. 작성하신 분은 물에 잠긴 도로의 길이가 500m는 넘는데 배수로가 막히니 30분 정도 만에 사람들 무릎까지 물이 차오른 상황이었다. 근데 이때 갑자기 중년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어디선가 아저씨가 나타나서 쭈그리고 앉아 배수로에서 쓰레기를 마구마구 뽑았다. 그랬더니 어느 아주머니가 쓰레기를 버릴 수 있게 종량제 봉투를 가져와서 옆에서 도왔다. 아저씨가 배수로를 뚫으니까 10분도 안 돼서 그 많던 물이 다 빠졌다. 라면서 배수로의 중요성을 알게 됐다고 그 작성자분은 전했습니다. 이 남성분은 물이 빠진 이후에도 자리를 뜨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저씨는 끝까지 남아서 물이 다 빠질 때까지 있었다. 물이 막히면 다시 뚫는 걸 반복하다가 떠났다 라고 말했는데요. 막혔던 배수로를 보니 담배꽁초와 관련한 말이 많던데 주로 낙엽과 비닐 종류의 쓰레기가 많았다. 하마터면 물이 계속 고여서 더 깊게 잠겨 많은 피해를 볼 수가 있었는데 아저씨 덕분에 주변 상인들과 주택의 차량 주인들이 안심할 수 있었다. 최근 강남 영웅 아저씨를 보고 감동했는데 우리 동네에도 멋진 아저씨가 있다.
참 고마운 분이다 라고 감사를 표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하나같이 영웅들은 활약 후에 말도 없이 떠난다. 정말 멋있다. 슈퍼히어로다. 종량제 봉투 가져온 아주머니도 멋지다. 배수로에 쓰레기 버리지 말아야겠다. 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TV 뉴스에도 나오고요. 여러 뉴스 플랫폼에 의정부 슈퍼맨도 있다. 무릎 높이 찬물 10분 만에 사라져. 라는 제목으로 많은 기사들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검색해보니 이분들은 평소 해당 도로의 통행이 잦아서 빗물바지 위치를 파악하고 있었던 인근 교회 목사님과 성도들, 그리고 지역 주민이었다고 합니다. 의정부시에서는 글이 올라온 다음 날인 11일에 이분들을 초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했다고 사진도 올라와 있네요. 의정부 슈퍼맨, 멋진 표현과 이야기에 감동으로 뿌듯했던 기억이 지금도 선명합니다. 지난 2021년 2월에는 의정부시에서 3명에게 의인상을 수여했는데요. 그 전해인 2020년 8월 5일 오후 4시 50분경에 중랑천 급류에 어린아이가 떠내려가고 있다 라는 신고를 접수하고 때마침 인근에서 순찰 중이던 신곡지구대 소속의 고진영 경장님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아이의 목숨이 위태롭다고 판단한 고 경장님은 안전장치 하나 없이 급류에 뛰어들어 A군을 구조했는데요. 구조 당시 호흡과 의식이 없던 A군은 고 경장님의 심폐소생술 덕분에 2분 만에 자가호흡과 함께 의식을 회복했다고 합니다. 고 경장님은 31살의 남자분으로 지난 2016년 경찰에 임용돼서 의정부 경찰서 신곡지구대에 근무하고 계셨고요. 구조한 그해 8월에는 의정부시 모범 시민상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또 한 분은 이민준 씨인데요. 평소 운동을 좋아하는 이민준 씨는 2020년 9월 19일 오후 1시경에 체육관으로 가는 도중에 보람 장례식장 뒤편 부영천에서 어떤 한 할머니의 다급한 도움 요청을 받았다고 합니다. 현장으로 달려간 이민준 씨는 전동 휠체어를 탄 채 부용천으로 떨어진 할아버지를 발견하고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한 뒤에 할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지체 없이 물속으로 뛰어들어서요. 할아버지를 안전한 곳으로 모신 후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습니다. 마침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를 도와서 할아버지가 병원으로 후송될 수 있도록 했다고 하는데요. 이날 이민준 씨는 할아버지 구조 과정에서 오른쪽 엄지 발톱이 빠졌대요. 28살 남자분이신데요. 빠진 엄지 발톱 때문에 한동안 좋아하는 운동을 할 수 없게 됐지만 평소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관이 돼서 사회에 봉사하겠다는 꿈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같은 해 10월에 의정부시 모범시민상을 수상했습니다. 마지막 한 분은 32살의 여자분 조수연 씨인데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조계종 연화사 봉사단체에서 정기적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분들을 위해 목욕을 해드리고 반찬을 전달하는 등 봉사를 실천해 왔다고 하는데요. 2020년 10월 17일 오후 3시경에 망월사역 횡단보도에 주저앉아 있는 여성분을 발견했는데요. 신호가 초록불로 바뀌고 사람들이 길을 건너기 시작했는데 그 여성분께 다가가서 상태를 확인하려는 순간 호흡곤란이 와서 쓰러진 후에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는데요. 조수연 씨는 곧바로 또 심폐소생술을 실시해서 응급조치를 취했고 다행히 119 구조대가 도착해서 위급한 상황을 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 현장에서 수백만 원이 든 지갑을 주어서요. 파출소에 전달했는데요. 그 지갑 안에는 쓰러진 여성분의 어머니 수술비가 들어있었다고 하네요. 조수연 씨의 선행이 소중한 두 생명을 살린 가슴 벅찬 이야기였습니다. 조수연 씨도 2020년 11월에 선행 도민상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이 세 분 모두가 심폐소생술을 했다는 건데요. 골든타임이라고도 불리우는 심폐소생술. 저도 재작년까지는 직장에서 1년에 한 번씩 보수교육을 받았었는데요. 일반 시민들도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검색해봤더니요. 의정부시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9월 1일자로 올라온 교육 안내글을 찾았습니다. 2020년 의정부시 보건소
심폐소생술 하반기 교육 안내고요. 법정 의무 교육 대상자와 실질적인 실습을 원하는 심화 교육 대상자에게 구조 및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교육을 무료로 실시한다고 합니다. 회당 30명이 대상이고요. 교육 일정을 보니 한 달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진행되고 교육 시간은 13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입니다. 한 4시간 정도 되죠. 대상자는 구급차 운전자, 자동심장 충격기 관리 책임자, 보건교사, 유치원 보육교사 등 법정 의무 교육 대상자를 포함해서 만 10세 이상 의정부 시민 모두가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시간을 만들어서라도 교육을 꼭 받으시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교육 신청도 받는다고 해요. 노인정이나 경로당 등 교육장과 빔 프로젝터 같은 장비들이 완비된 거동이 불편한 집단 대상으로 신청하는 인원이 25명 이상일 경우에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해당되시는 곳에서는 신청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전화 문의는 보건관리과 의학관리팀으로 하시면 되는데요. 전화번호는요. 031-870-6026 031-870-6026번입니다. 게시글 링크 주소와 전화번호는 더보기란에 올려놓을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에 직장에서 교육을 받을 때에도 직원들이랑 대화 나눌 때 이런 교육은 일반 시민들도 주민센터에서 쉽게 신청하고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나누곤 했었는데요. 그래서 찾아보니 가능동 주민센터가 있었네요. 예, 가능동 주민센터에서 내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하트세이버 양성을 위해 6년째 심폐소생술 교육을 시행해 오고 있다고 합니다. 2017년부터 일반인과 자생단체를 대상으로 주민센터 주간 무료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심폐소생술 교육은 통장협의회, 자율방재단 등 자생단체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시행 방법 등에 관한 이론교육과 제세동기 사용 방법 등에 관한 실습을 병행해서 실시하고요. 평일 교육 참여가 어려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는 토요일 주말에도 교육을 진행해 있다고 하네요. 올해 4월까지 총 41번, 1118명이 혜택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심폐소생술 교육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욕심 같아서는 전국의 주민센터가 매주 교육을 하면 좋겠다는 그런 소망을 가져봅니다. 실습이 중요하긴 한데요. 그래도 유튜브 같은 영상을 보면서라도 미리 공부해 놓으시면 위급한 상황이 닥쳤을 때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그래도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잠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훈훈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7월에도 뉴스를 보다가 파출소 영웅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었는데요. 파출소 영웅이라니 어떤 내용일까요? 들어보실게요. 검은색 SUV 차량이 경찰차 사이로 멈춰서더니 운전석에서 나온 남성이 의정부시 한 지구대로 뛰어들어갔어요. 급히 안으로 들어가서 손짓까지 하면서 뭔가 설명하는데요.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한 경찰관들이 밖으로 나가보는데 한 아이가 할머니에게 안겨서 차에서 내립니다. 아이는 축 늘어진 채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어요. 할머니께서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아이가 열이 40도가 넘게 올라서 동네 병원을 찾았는데요. 의사가 더 큰 병원으로 가라고 했대요. 119를 기다릴 새 없이 차를 몰고 다녔고 길이 너무 막혀서 늦을 것 같아서 지구대로 향했다고 합니다. 이에 경찰관들은 긴급 신호를 울리면서 도로를 나갔고요. 경광봉을 꺼내 들고 다른 운전차들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차량들은 흔쾌히 멈춰서 줬고요. 다행히 7분 만에 대학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경찰관들이 나선 덕에 늦지 않게 치료를 받을 수 있었던 건데요. 검사를 받아보니까 급성 호흡기 질환이었대요.
아데노바이러스라는 감염병에 걸렸다고 다행히 응급실로 빨리 이동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얘기하기로는요, 늦어졌다면 뇌염이나 심근염까지 갈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며칠 뒤 건강을 되찾은 아이가 엄마, 할머니와 함께 지구대를 찾아서 감사했다는 인사를 전하러 왔는데요. 경찰관들도 아이에게 눈높이를 맞추고 건강해줘서 고맙다면서 인사를 건네는 훈훈한 이야기였습니다. 경찰분들의 빠른 대처도 너무 감사하고요. 이런 비상 상황일 때 119 응급차와 같은 긴급 차량을 위해서 흔쾌히 멈추거나 도로에 자리를 내어주어 마치 모세의 기적처럼 쫙 차선 가운데 길이 생기는 모습들을 보게 될 때 차량 운전을 하시는 분들의 마음과 행동도 참 감동적인 것 같습니다. 이런 뉴스와 이야기들을 들으면 나도 그 상황에 그럴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곤 하는데요. 좋은 분들의 용기와 선행, 그리고 때에 맞는 조치들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는 것만으로도 배움이 되는데요. 어쩌면 우리도 비슷한 상황이 생겼을 때 나도 모르게 할 수 있게 되지는 않을까? 라는 막연하지만은 않은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의정부 뿌사에서는 이런 응급 재난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의 마음 뿌듯한 좋은 일들 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분들의 이야기도 나누려고 합니다. 자랑하고 싶거나 함께 나누고 싶으신 사연들 있으시면 댓글이나 더보기 링크에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요, 소개해 드리려고 하니까요.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작은 선물도 드릴 거예요. 게스트로 출연해 주셔서 함께 이야기 나누시면 더 좋고요. 제가 찾아가는 인터뷰도 가능하니까요. 많이 신청해 주세요. 그럼 지금 당장 행복하고 건강한 그 지금이 계속 이어지는 그런 매일이 되시길 바라면서 다음 시간 또 이야기 한잔 하실게요. 의정부를 뿌듯하게 하는 사람들, 의정부 뿌사. 저는 써니안나였습니다. 지금 행복하기. 본 컨텐츠는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지원사업을 통해 제작되었으며 의정부 영상미디어센터가 함께합니다.